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사는 꽃송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진짜 역대급 황당하고 어쩌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아르헨티나 축구 스캔들인데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근데 만약 이번 시즌 리그가 한참 진행 중인데 축구협회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부터 우승팀은 이 팀이야? 라고 발표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시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바로 이곳,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에서 그것도 무려 2025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 한가운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스타 선수 앙헬 디마리아가 있었어요. 도대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왜 그런 무리수를 뒀는지 1시간 만에 배달된 그놈의 퀵서비스 우승 트로피 사건부터 경기장에서 전원이 등을 돌려버린 역대급 항의 장면까지 오늘 저랑 같이 낱낱이 파헤쳐보자고요. 마모스. 자, 일단 2025년 중반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고요? 유럽에서 날아다니던 우리 엔젤, 바로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친정팀 로사리오 센트랄로 복귀했거든요. 로사리오가 어떤 팀이냐면요. 메시의 고향이자 축구에 미친 도시예요. 이 로사리오 센트랄 팀은 메시의 팀이었던 뉴웰스 올드보이스 팀이랑 라이벌 팀이에요. 디마리아가 친정팀으로 복귀한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고요. 로사리오 센트럴 팀은 성적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승점을 다 합친 연간 테이블에서 로사리오 센트럴은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문제는 이 연간 테이블 1위라는 기록이 논란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르헨티나 리그가 진짜 복잡하거든요. 아르헨티나 축구는 한국이나 유럽처럼 승점이 많은 게 장땡이 아니에요. 1년의 리그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진행이 되고요. 또 일부 리그에만 30개 팀이 속해 있어요. 짧은 리그 기간 동안 팀이 많아 경기를 많이 치러야 되니까 리그 경기를 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 다음에 각 그룹 상위 8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팀을 가려내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돼요. 꽤 복잡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연간 승점 테이블은 뭐냐면요. 이거 원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나 코파 수다메리카나 같은 국제대회 참가를 정할 때나 일부 리그에서 강등할 때 참고하는 지표였어요. 한마디로 우승을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즌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규칙이 2025년 11월 아주 갑자기 뜬금없이 바뀌게 됩니다. 때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즉 아파가 갑자기 발표를 해요. 오늘부터 연간 승점 1위한테도 챔피언 타이틀을 줄 거야. 투표했고 만장일치로 승인했어. 라는 발표였어요. 와우. 시즌 중간에 규칙을 바꿔버리고 그 규칙을 즉시 바로 적용을 해버렸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발표가 오후 2시에 났는데 3시에 디마리아랑 관계자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띠용. 여러분, 로사리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자동차로 막 밟아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시간 만에 발표, 우승 통보, 협회 이동, 사진 촬영, 그리고 업로드까지.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여기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예요? 축구에 미친 나라예요. 전국의 축구 팬들이 엄청 분노를 했어요. 이건 경기장이 아니라 책상에서 만든 우승이야. 라면서 토르네오 에스크리토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전 아르헨티나를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오후 6시경 아르헨티나 일부 리그 중 하나인 에스투디안테스 데 라플라타라는 클럽에서 SNS를 통해 공식 성명을 내요. 에스투디안테스
내 라플라타 구단은 회원과 팬,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립니다.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리그 집행위원회에서 2025년 리그 우승 타이틀 인정과 관련한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즉,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주장한 만장일치 승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투디안테스 게시물을 보고 열받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재무이사인 파블로 토비시노는 개인 SNS를 통해 에스투디안테스 델라 플라타 클럽 회장인 세바스찬 베론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올려요. 이 SNS에 올라온 글들이 조금 험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잘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단하신 회장님, 당신은 뒤처지기 싫어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그 지도자들을 흔들고 테러를 조장하는 저질 언론 캠페인에 동참을 했나 본데, 야이 마이애미 노마. 그렇게 잘 알면 집행위원회 회의나 좀 꼬박꼬박 나와서 너를 클럽 회장으로 만들어준 아르헨티나 축구 역학관계라도 좀 알아봐라. 겁쟁이 자식아. 아, 맞다. 어쨌든 당신 클럽의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거든? 이라고 막말을 했어요. 대박이죠. 자, 여기서 궁금하시죠? 그럼 다른 팀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일단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아르헨티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이 보카 주니어스랑 리버플레이트 팀일 거예요. 먼저 리버플레이트. 리버플레이트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내부 관계자들 통해서 이 결정은 협회가 내린 것이고 우리의 투표로 우승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보카 주니어스는 로사리오 센트럴 다음으로 연간 테이블에서 2위를 하고 있었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만 달라졌어도 보카 주니어스가 트로피를 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보카 주니어스는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고 내부 관계자들도 다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어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30개나 되는 일부 리그에 속한 팀 중에서 에스투디안테스 클럽 말고는 아무도 공식 성명을 낸 팀들이 없었어요. 모두 다 쉬쉬하게 바빴어요. 왜냐고요?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구단주가 돈을 쏟아붓는 약간 비즈니스 같은 그런 축구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 구단이 개인이나 기업한테 속하는 게 아니라 마을 지역 사람이 주인인 비영리 시민 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으로는 항상 돈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구단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아파예요. 왜냐고요? 구단들이 먹고 살려면 중개권료도 나눠 받아야 되고 정부 지원금도 타야 하고 무엇보다 리그 운영 방식이 협회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축구협회의 파워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구단들은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사건 다음 날인 11월 21일 밤 협회와 리그 사무국이 또 다른 공문을 하나 더 보냅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클라우스라 플레이오프 16강전에서 연간 승점 1위로 챔피언이 된 로사리오 센트랄 팀이 입장할 때 상대팀이 파시쇼 알캄페온, 즉 챔피언을 위한 명예 통로를 만들어 축하하는 의식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먼저 아르헨티나 플레이오프 대진 규칙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1위랑 16위, 2위랑 15위, 3위랑 14위. 이처럼 정규 시즌 순위에 따라 플레이오프 대진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16위 팀이 연간 승점 테이블 1위인 로사리오 센트랄이랑 맞붙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2025년에 에스투디안테스는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팀은 시즌 내내 부진을 했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사실상 진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플레이오프 16위 자리를 다투던 다른 팀들도 줄줄이 패배를 하면서 에스투디안테스가 극적으로 16위에 올라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와, 대박.
그 결과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에스투디안테스 팀이 리그 1위였던 로사리오 센트랄이랑 맞붙게 되는 거예요. 즉, 협회 공문이 의미하는 건 사실상 이거였어요. 야, 내일 모레 플레이오프 16강전에서 에스투디안테스 너네? 로사리오 센트랄 팀 입장할 때 양 옆으로 통로 만들어서 박수 쳐줘. 걔들 챔피언이잖아. 협회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에스투디안테스 대 라플라타 클럽이 바로 첫 경기에서 논란의 우승팀인 로사리오 센트랄 선수들이 입장할 때 파시쇼 알캄페온, 즉 명예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투디안테스는 완전 반발을 했죠. 에스투디안테스 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날. 여기 제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 동네는 완전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이 규정 역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었고 이미 협회와 구단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에스투디안테스 클럽의 선택은 쉽지 않았어요. 의식을 거부하면 징계 이유로 강등을 당할 게 뻔하고 반대로 이를 수행하자니 논란이 된 우승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구단은 고민에 빠졌고 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대망의 날 2025년 11월 23일 클라우스라 플레이오프 16강전 첫 경기가 로사리오 센트랄 홈구장에서 열리는 날이 됐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토너먼트 경기를 넘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중계가 돼요. 그리고 경기 시작 전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에 오래 남을 아주 명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경기 시작 전 에스투디안테스 선수들이 먼저 입장을 했어요. 그들은 협회 지시에 따라서 파시슈알 깜빼온 그 명예 통로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로사리오 센트라 선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명예의 통로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던 에스투디안테 선수들이 로사리오 센트라 선수들이 입장하니까 바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단 한 명의 선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뒤를 돌아왔어요. 그들은 말없이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시는 따르지만 우리는 이 우승을 인정하지 않는다. 와우, 대박.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경기 분위기는 완전 시작부터 거칠었고요. 양팀 선수들 사이에는 엄청난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 30분쯤 에스투디안테스 선수 에드윈 세트레가 선제골을 넣어버렸어요. 로사리오 센트랄 홈 구장에서 에스투디안테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경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후 센트랄은 동점골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어요. 점유율과 슈팅 수 역시 로사리오 센트랄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골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기는 종료되었어요. 최종 스코어 로사리오 센트랄 0, 에스투디안테스 데 라플라타 1대 0으로 에스투디안테스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리그 챔피언이라고 선언했던 로사리오 센트랄은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바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에스투디안테스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며 토너먼트를 올라가요. 그리고 2025년 12월 13일 클라우스라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라싱클럽이랑 맞붙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서 에스투디안테스가 5대4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16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던 에스투디안테스 팀이 수많은 논란과 압박 속에서도 오직 경기력만으로 2025년 클라우스라 토너먼트의 챔피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에스투디안테스는 서로 공개적인 충돌을 벌이고 있었는데 협회장인 치키타피아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팀, 에스투디안테스 팀에게 메달을 주고 우승 트로피를 건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이 우승 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바로 징계 문제예요. 2025년 11월 23일
그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했던 로사리오 센트랄과 에스투디안테스 경기 이후 나흘 뒤인 11월 27일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즉 아파 징계위원회는 공식 결정을 발표합니다. 협회는 당시 경기 전 지시했던 파시쇼 알 깜페온, 즉 챔피언을 위한 명예통로 의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에스투디안테스 데 라플라타 팀의 징계를 발표합니다.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파시쇼 의식에서 등을 돌렸던 11명 선수 전원에게 2026년 시즌 개막 이후 2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당시 팀 주장이었던 산티아고 누네스에게 3개월간 주장 완장 착용 금지, 즉 3개월 동안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구단 회장인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에게 6개월간 축구 관련 활동 정지. 협회는 선수들이 등을 돌렸던 행동이 단순한 선수들의 판단이 아니라 구단 차원 지시에 따른 집단적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때문에 징계는 선수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구단의 책임자로 여겨진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 회장에게도 확대가 되었어요. 또한 구단 자체에도 상당한 벌금이 내려졌고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가 어려운데요. 시즌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축구협회가 규정을 변경했고, 그 결과 특정 팀이 우승을 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를 권력을 쥔 협회장이 규정을 다의적으로 행사한 행정적 참사라고 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 바로 앙헬 디마리아 선수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경험한 아르헨티나 대표적 스타 선수였던 그는 이 사건 이후로 논란의 인물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그는 더 이상 월드컵 스타 선수가 아닌 만들어진 챔피언, 권력의 수혜자, 그리고 디마피아 같은 새로운 별명이 붙으면서 그의 이미지는 완전 추락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동안 아르헨티나 축구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은 아래와 같아요.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리그 구조, 지도부를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 열악한 경기장 및 인프라, VAR의 선택적 활용과 투명하지 않은 판정 과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강등 규정, 이른바 고무줄 운영, 그리고 일부 친협회 성향의 구단들의 승점 관리 혹은 승점 세탁 의혹. 이 때문에 많은 축구 전문 기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축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논란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리그 운영 방식, 규정 변경, 방송권 관련 문제, 그리고 협회 내부의 정치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이슈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승 논쟁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축구 행정 구조 자체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즌이 진행되는 도중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결정이었을까요? 또한 이에 반발한 에스투디안테스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 문제 제기였을까요? 아니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아르헨티나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차오!